이진수에서 1의 보수 또는 2의 보수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십진수에서도 비슷한 현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십진수 감산, 즉 뺄셈을 할 때 실제 뺄셈을 하지 않고 덧셈을 함으로써 뺄셈을 하는 방법을 살펴보죠. 74에서 36을 뺄 경우에 직접 36을 빼지 않고 이와 같이 36에 10의 보수 형태를 더해주는 것을 살펴봅시다. 이때 36의 10의 보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0의 자리에서 2를 빌려와야지 가능하게 됩니다. 즉 계산이 복잡하게 되죠. 이때 10의 보수로 하지 않고 9의 보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2를 밖으로 이와 같이 빼줘 봅시다. 그러면 9의 보수값 99-36은 앞에서 100의 자리에서 2를 빌려오지 않더라도 계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9의 보수와 10의 보수의 관계를 다시 살펴보면은 9의 보수의 경우는 10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부호를 제외한 값 n을 빼준 형태가 되고, 예를 들어서 36의 경우 9의 보수는 99-36이 됩니다. 10의 보수는 10의 n승에서 원래 부호를 제외한 값 n을 빼주는 형태가 되는데, 이때는 9의 보수에서 2를 더해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앞에 연산을 다시 해보면은 74-36은 74 플러스 99-36 플러스 1이 되고, 이때 결과인 74-64가 나타나게 됩니다. 74 플러스 64죠. 이때 이 합은 138이 되고, 앞에서 100을 더해줬기 때문에 그 더해준 100을 다시 빼면은 최종적인 38이 남게 되고, 결국 뺄셈을 10의 보수 그리고 그것을 다시 9의 보수로 변경한 형태로 더해줌으로써 뺄셈을 수행한 과정을 설명해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진수의 뺄셈을 2의 보수 그리고 1의 보수 형태로 더해주는 그런 연산이 십진수에서도 가능함을 살펴봤습니다. A하고 B가 n 자릿수 수라고 했을 경우에 A에서 B를 빼면은 이와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즉 A에다가 B의 10의 보수를 더해주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때 이 앞부분만을 취해서 보게 되면은 A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캐리가 하나 발생을 하고, 작을 때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다시 이 수식을 이와 같이 m으로 치환해서 적어보면은 이와 같이 표현이 되는데, 이때 요 m의 값은 b-a의 10의 보수 형태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a가 b보다 더 작으면은 음수가 되게 되죠. 자, 이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뺄셈을 직접 한번 실시해보죠. 그래서 a하고 b가 각각 45하고 27대, 즉 45에서 27을 빼는 경우 사인드 넘버로 표시해봅시다. 이때 앞에 0이 붙으면은 양수가 되고 0이 아닌 수가 붙으면 음수가 됩니다. 즉 45하고 27은 045, 027로 표시하게 되고, 이때 뺄셈을 10의 보수 또는 9의 보수 형태로 치환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1000을 더해주고 빼줄 것입니다. 이때 1000은 각각 일종의 캐리 또는 바로우를 의미하게 됩니다. 먼저 9의 보수 형태로 이와 같이 만들어 주었죠. 이렇게 하면은 027이 바로우, 즉 1000의 자리에서 이를 빌려옴 없이 쉽게 972로 바뀌게 되고, 앞에 있는 세 수를 더하게 되면은 1018이 됩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캐리를 제거하게 되면 018, 즉 18이 결과로 얻어지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B에서 A를 빼줘 봅시다. 마찬가지로 045의 9의 보수 그리고 2를 더해주면 다시 10의 보수가 되죠. 10의 보수 형태를 더해줌으로써 뺄셈을 실시하게 되는데, 앞에 세 수를 이와 같이 계산해서 보면은 982가 됩니다. 이때 982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은 마이너스 18의 10의 보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음수에서 음수를 빼는 경우를 살펴보죠. 마이너스 45는 955, 마이너스 27은 973으로 표현이 되고요. 이때 마찬가지로 10의 보수 형태를 더해주는 형태로 치환해서 이와 같은 계산을 해주고, 앞에 세 수를 더해주게 되면은 982로 표현이 됩니다. 이것은 마이너스 18의 10의 보수 형태가 되고요. 다음은 마이너스 27에서 45를 빼는 경우를 봅시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7은 973이라는 형태로 사인드 넘버 형태로 표시되고 45는 045로 표시됩니다. 이 045는 다시 9의 보수 형태로 이와 같이 플러스 1을 더하면 10의 보수가 되죠. 이와 같이 표시하게 되고 이를 더해주게 되면 앞에 세수가 1928이 됩니다. 이때 캐리를 제거해주면 928이 되는데 이것은 마이너스 72의 10의 보수라고 할 수가 있죠. 살펴보면은 이 연산에서 천의 자리에서 1을 빌려오는 형태가 없었고요. 또한 뺄셈에서 빼주는 수의 9의 보수를 취함으로써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수에서 10의 보수 또는 9의 보수 형태로 뺄셈을 덧셈으로 바꾸어 계산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 이를 일반화시켜서 n 디짓의 레디스가 10이 아닌 일반적인 r일 경우를 다시 살펴봅시다. 이때 10진수의 경우에는 10의 보수라고 했는데 이번엔 r의 보수는 이와 같이 r의 n승 마이너스 n으로 표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은 부호를 제외한 절대값이죠. 마찬가지로 그보다 하나 작은 r-1의 보수를 이와 같이 표시할 수 있고 이는 diminished radix complement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r-1의 보수 형태로 뺄셈을 계산하게 되면은 연산이 훨씬 더 간단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사용해 왔지만 이 이진수의 경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0101에서 0010을 빼는 경우 마찬가지로 0010의 2의 보수 형태죠. 다시 2의 보수는 1의 보수 플러스 1 형태로 바뀌게 되고 이들을 계산하면은 이와 같이 됩니다. 이때 발생한 캐리를 제외하면은 001로서 답이 나옴을 알 수가 있죠. 다른 예제는 서로 감수하고 피간수를 서로 바꾼 경우죠. 마찬가지로 0101의 2의 보수, 그 다음에 1의 보수 플러스 1 형태로 바꿔서 더해보죠. 그러면 이와 같이 되고 이때 최종적으로 음수인 1101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뒤에 붙은 마이너스 10000은 바로 오죠. 이것은 캐리가 발생했을 때 무시하는 형태로 무시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살펴보죠. 0101에서 1110을 빼는 거죠. 마찬가지로 9의 보수 플러스 1 형태를 더해주게 되고 이때 최종값이 011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오는 무시가 되죠. 자, 이제 이진수로 되돌아왔으니까 연산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가 맞는지 틀리는지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unsigned number일 경우에는 덧셈에서 캐리가 발생할 경우 연산 결과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즉 오버플로우가 발생한 거죠. 그러나 unsigned number일 경우에는 그것을 디텍트하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nbit일 경우에 수가 나타낼 수 있는 범위는 마이너스 2의 n승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의 n승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구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4빛인 경우에는 마이너스 8에서 7까지의 어떤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4빛 연산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 오버플로우가 나오는지 살펴보고 그를 일반화함으로써 오버플로우를 디텍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하는 것은 unsigned number가 아니라 signed number일 경우에 오버플로우를 검출해내는 방법입니다. 먼저 네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살펴보죠. 앞에 먼저 나온 두 가지의 경우는 캐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면은 플러스 9가 됩니다. 이것은 이미 범위를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결과가 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캐리가 발생하지 않음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마이너스 7에서 플러스 2를 더하는 두 번째의 경우 캐리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연산 결과도 마이너스 5로서 이상이 없습니다. 플러스 7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하는 경우를 살펴봅시다. 이때 보면은 캐리가 발생하긴 했지만 캐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0101이 플러스 5를 표시하기 때문에 캐리를 무시하면 계산 결과가 맞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마지막의 경우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2를 더하면 마이너스 9로서 결과가 틀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캐리가 발생했고 캐리를 제외한 부분도 답과 맞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면은 최종 캐리가 발생하거나 안 하거나 관계없이 답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봤는데 그것은 최종 캐리가 아니라 그 이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캐리를 보겠습니다. 4빛의 경우에는 C3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 바로 전자리에서 캐리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고 관찰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찰한 결과 캐리가 C3하고 C4 둘 다 발생하지 않은 경우하고 둘 다 발생한 경우에는 연산 결과가 최종 캐리만 무시하면 이상 없이 정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C3하고 C4 두 개를 봤을 때 둘 중에 하나가 1이고 나머지 하나가 0일 경우에는 연산 결과가 틀린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즉, 이 최종 캐리 두 개를 비교해 봄으로써 어떤 연산 결과에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를 수식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가 연산이 틀리는 경우죠. 그 경우는 C3가 1이고 C4가 0인 경우, 그리고 C3가 0이고 C4가 1인 경우고요. 그것은 C3와 C4의 exclusive OR 함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MBC일 경우에는 최종 빗 CN하고 바로 이전 빗 CN-1의 캐리를 exclusive OR 하면 오버플로가 발생했는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 과정에서 퍼포먼스, 즉 회로의 속도는 크게 다루지 않고 있으나 여기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회로의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그만큼 하드웨어가 더 들어가게 되고 가격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물론 속도도 빠르게 하고 회로의 가격도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어떤 한계에 부딪히고 결과적으로선 하드웨어를 더 추가해야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연산을 하는 기본적인 구조는 가산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기의 속도를 얼마나 빠르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프로세서의 속도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산기를 얼마나 빨리 할 수 있느냐 하는 연구를 많이 해왔고, 또 그 가산기가 수행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는 그런 연구가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산기 또는 감산기의 속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인 단위로서 데이터 t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t는 게이트를 2개 지나는 시간을 데이터 t라고 이렇게 기본 단위로 정해 보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n빗 가산을 할 경우에 n 곱하기 데이터 t만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주로 뒤에 그림으로 설명하겠지만 캐리가 전파되는 속도에 기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2n개의 게이트를 지나야지 연산이 끝나게 됩니다. n빗 adder subtractor인 경우에는 exclusive OR 게이트가 있기 때문에 2n 플러스 1개의 게이트를 지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가산기 또는 감산기 구조에서 만약에 현재 사용하고 있는 32빗 또는 64빗 프로세서에 사용한다면은 이 지나야 될 게이트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n이 64가 되면은 몇 개가 되죠? 129개의 게이트를 지나야 되고, 이렇게 많은 게이트를 지나려면은 지금 현재 가장 빠른 펜티엄 속도를 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가 얼마나 빨리 동작하느냐 하는 것은 시그널들이 게이트를 몇 개 지나느냐 하는 것에 따라 결정이 되는데, 특히 가장 많은 게이트를 지나는 경로에 의해서 그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런 경로를 크리티컬 패스, 즉 임계 경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일반적으로 어떤 회로에는 신호가 지나가는 경로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긴 것을 임계 경로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임계 경로를 분석함으로써 회로가 얼마만한 속도로 동작할 것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또한 이 임계 경로를 짧게 줄여줌으로써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앞에서 살펴봤던 n빗 리플 캐리 애더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설명했듯이 이 n빗 리플 캐리 애더는 2n개의 게이트를 지나는 경로가 임계 경로로서 매우 속도가 느린 애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의 전 가산기를 지나는 시간은 데이터 t라고 할 수가 있고, 2빗의 경우에는 캐리가 전파되는 것에 의해서 2 데이터 t만큼의 지연 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n빗일 경우에는 n 데이터 t만큼의 지연 시간이 발생하고, 이로써 리플 캐리 애더는 빗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결코 허용할 수 없는
큰 지연 시간을 발생하게 돼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지연 시간의 원인이 되는 캐리 전파 시간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연구해보고 그것에 의해서 고속 애더를, 즉 고속 가상기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가상기의 속도를 좌우하는 것은 캐리의 전파 시간입니다. 그래서 캐리가 전파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전파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것을 먼저 계산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애더를 대체적으로 캐리 루거헤드 애더라고 부릅니다. 즉 캐리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임의의 빗, 즉 임의의 단계 I번째 빗에서 캐리가 발생하는 수식을 살펴보면 그때 캐리는 CI 플러스 1이죠. 이와 같이 표시되게 됩니다. 이를 CI로 이렇게 묶어내게 되면은 수식이 이렇게 바뀌게 되고 여기서 두 가지 텀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generate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입력된 두 빗을 AND 시킨 거고 또 하나는 propagate function이라고 부르는데 입력된 두 빗을 OR 시킨 것입니다. 어떤 I번째 빗에서 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이 generate function에 의해서 정의가 되고 이전 단에서 넘어온 캐리가 전달될 수 있는 조건은 propagate function에서 정의가 됩니다. 즉 두 빗 다 모두 1일 경우에 캐리가 발생하고 두 빗 중에 하나만이라도 1이면 이전 단에서 발생한 캐리가 전달되죠. 그래서 generate, propagate 이렇게 붙은 거고요. 최종적으로 이와 같이 GI 플러스 PI, CI 형태로 나타냅니다. 이때 CI를 다시 한번 풀어서 써봅시다. 그러면 GI-1, PI-1, CI-2 형태로 되고 이를 다시 푼 다음에 이때 남은 CI-1를 계속해서 풀어봅시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풀어보면은 여기서 수식을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이와 같이 긴 수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즉 I번째 캐리, I번째 빗의 캐리는 CI 플러스 1이죠. 이 CI 플러스 1의 수식은 이와 같이 되고 이 수식을 캐리가 전파되기 전까지 먼저 풀어내면 속도를 더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리플 캐리 헤더랑 비교하면서 캐리 루거 헤더 헤더가 얼마나 빨라졌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먼저 리플 캐리 헤더에서 첫 단의 캐리 아웃은 이와 같이 3개의 게이트를 거쳐서 발생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생된 첫 단의 캐리 아웃이 다음 단의 입력으로 들어가고 두 번째 단의 캐리 아웃인 C2는 다시 또 2개의 게이트를 거쳐서 나오게 되므로 총 5개의 게이트를 거쳐야지 C2가 발생됩니다. 이때 만약에 N 빗일 경우에 N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결국 EM 플러스 1개의 게이트를 거쳐서 출력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캐리 루거헤드 애더를 봅시다. 전 단의 캐리 아웃인 C1의 발생을 기다리지 않고 직접 P0하고 G0를 입력으로 해서 다음 단의 캐리인 C2를 발생시킵니다. 딜레이를 다시 한번 계산해 봅시다. 이때 GI, PI를 만들기 위해서 한 개의 게이트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썸을 만들기 위해서, 즉 합을 만들기 위해서 exclusive OR 게이트 하나를 지남으로 해서 썸이 출력됩니다. 전체적인 지연 시간에 영향을 주는 캐리가 전파되는 경로를 살펴봅시다. 전 단에서 발생된 또는 현재 단에서 발생된 GI, PI가 즉 generate 함수하고 propagate 함수가 두 단의 게이트만 지나면은 즉시 다음 단의 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긴 경로, 즉 임계 경로는 총 3단의 게이트만 지나면 됩니다. 이러한 캐리 루거헤드 애더의 경우에는 항상 캐리를 만들 때 3단의 게이트만 지나면은 단수에 상관없이 항상 캐리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사용되어 있는 게이트의 인풋수는 단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늘어나게 되죠. 이 경우에 인풋수가 3개씩으로 늘어났죠. 만약에 빗수가 더 늘어난다면 이 게이트의 인풋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게이트의 단수는 항상 3개입니다. 앞에서 캐리 루거헤드 애더의 경우 캐리를 발생시킬 때, 최종 빗의 캐리를 발생시킬 때 항상 3개의 게이트를 지나기만 하면 출력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빗수가 늘어남으로써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빗수가 8개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C8이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것은 총 8빗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마지막 캐리가 발생되는 수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는 바와 같이 최대 인풋이 8개인 AND 게이트 하나와 인풋이 9개인 OR 게이트 하나를 거치는 경로가 가장 긴 경로이며, 그렇다 하더라도 게이트는 단 3개만 지나면 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즉 P나 G를 만들어낼 때 게이트가 하나 필요하고 AND 게이트를 하나 거치고 최종적으로 OR 게이트만 거치면은 이 캐리 출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게이트의 입력의 수가 많아지게 되면 게이트 자체의 딜레이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입력의 수는 제한되게 돼 있고, 예를 들어서 입력의 개수를 4개로 제한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달라지나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앞에 있는 수식을 인수분해하여 입력의 수가 4개씩으로 제한되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때 보면은 가장 긴 경로는 이 두 번째 항에서 나타납니다. 먼저 P나 G를 만들 때 게이트가 하나 소모되고, 이들을 이와 같이 AND 시킬 때 하나 소모되죠. 2개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다시 이들을 OR 시킬 때 또 하나가 소모되죠. 그러니까 이거 3개고, 그 다음에 요 OR 된 것을 다시 AND 시키는데 또 하나 소모되죠. 그래서 4개고, 최종적으로 이 AND 된 것들을 전부 다시 OR 시키는데 하나 소모됨으로 해서 총 5개의 게이트 딜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게이트의 총수는 AND 게이트가 11개, OR 게이트가 3개 사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빗수가 비교적 작은 가상기를 살펴봤는데 빗수가 좀 더 큰 경우를 살펴봅시다. 먼저 8빗 가상기 블락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봅시다. 이 가상기 블락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리플 캐리 에더가 될 수 있고 캐리 루거 헤더 에더가 될 수 있습니다. 캐리 루거 헤더 에더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캐리 아웃풋이 좀 더 빨리 발생될 수 있겠죠. 이런 8빗 가상기 블락을 여러 개 사용하여 32빗 가상기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캐리는 직렬이고 두 수는 병렬로 들어오겠죠. 이와 같이 캐스케이드 형태로 연결하고 이를 4개 이와 같이 연결하면 32빗 가상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때 문제점은 비록 이 내부의 각 8빗 게이트가 빨리 동작한다 하더라도 전 단에서 넘어오는 캐리가 발생할 때까지 다음 단의 가상기 블락은 정확한 답을 낼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지연 시간은 마찬가지로 캐리가 전파되는 시간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형태를 리플 캐리 비트윈 블락스 형태의 아키텍처라고 얘기합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블락하고 블락 간의 캐리 전파 지연 때문에 속도가 제한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작은 블락들을 여러 개 사용해서 큰 회로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설계할 때 캐리의 전파 속도를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블락에서는 이와 같이 8빗 두 데이터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8빗 합이 출력됩니다. 그 이외에 제너레이트 펑션하고 프로파게이트 펑션이 출력이 됩니다. 이것은 이 블락 전체에서 캐리가 발생되는 함수고 또 이 블락 전체에서 입력된 C0가 전파되는 함수가 P0가 됩니다. 이런 한 블락들을 계속해 이어붙여서 32빗 캐리 로거 헤더 에더를 만들어 봅시다. 두 번째 단이 되겠고 이와 같이 세 번째, 네 번째 단까지 블락을 늘어놓고 이들을 서로 연결해서 캐리를 예측하는 그런 캐리 로거 헤더 에더를 계층적으로 한번 설계해 보겠습니다. 먼저 C8을 C0하고 G0, P0를 사용을 해서 예측한 후에 그것을 블락 1에 전달하도록 이와 같이 회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유사한 방법으로 P0, G0, P1, G1 그리고 C8을 사용하여 C16을 만들어내는 예측 회로를 만들 수 있겠죠. 같은 방법으로 C24가 예측될 수 있고 그것이 블락 3에 들어가서 빠른 시간 내에 S31에서 24까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종적인 캐리 32 역시 G하고 P 그리고 C0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리를
예측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계층적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설계할 때 훨씬 복잡도를 줄이고 편리하게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CA, C16, C24, C32를 예측하는 그런 회로 부분을 Second Level Lookahead Circuit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이런 부분들의 설계를 다음 장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C8을 발생시키는 수식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수식을 잘 해석해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G0와 P0. G0의 경우에는 이 블락에서 캐리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나열하고, P0는 C0가 이 블락을 전파해서 C8에 도달할 수 있는 경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대로 C8을 다시 써봤습니다. 즉, 이 블락에서 캐리가 발생하거나 혹은 C0가 이 블락을 전파돼서 C8까지 전달되는 형태로 수식을 표현했습니다. C16 역시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C24하고 C32도 역시 같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층적으로 캐리 루그헤드 애더를 만든 후에 그때 신호 지연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9개의 게이트 딜레이를 필요로 합니다. 먼저 제너레이트 텀, 프로파게이트 텀을 만드는데 5개의 게이트 딜레이가 필요하고, 세컨드 레벨 루거헤드 회로를 지나는데 3개의 게이트 딜레이가 지나고, XOR에서 1개의 게이트 딜레이가 지남으로 해서 총 5개의 게이트 딜레이가 소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리플 캐리 애더의 경우와 비교해 봅시다. 32빗 리플 캐리 애더의 경우에는 총 65개의 게이트 딜레이를 지납니다. 결국 약 7배 이상의 속도 향상을 가져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캐리 루거헤드 애더의 경우에는 비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속도 향상이 리플 캐리 애더에 비해서 꽤 많은 차이로, 지금 이 경우에는 7배죠. 7배 이상인데 많은 차이로 남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캐리 루거헤드 애더는 리플 캐리 애더에 비해서 많게는 7배 이상 이렇게 빠른 성능의 향상을 가져왔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많은 회로가 추가돼서 비용이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캐리가 발생되는 수식을 적어봤습니다. 이때 CI로 이와 같이 묶어낼 수 있고, 이 프로파게이트 텀이죠. XI와 YI는 다시 쓰게 되면 이와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즉, XI하고 YI의 디스크루시브 OR는 0, 1, 1, 0의 트루스 테이블 값을 갖게 되고, XI, YI는 0, 0, 0, 1을 갖기 때문에 이들을 두 개 오화시키면은 원래 오화 함수인 0, 1, 1, 1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풀었을 수가 있게 되죠. 이때 xi, yi, ci 값은 xi, yi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텀하고 이 텀만 남기 때문에 이와 같이 수식을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앞에서 본 이 수식과 비교해서 보면 오화가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익스클루시브 오화로 오화를 치환했다는 사실은 회로를 좀 더 값싸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회로가 이 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썸을 만들어내는 회로에서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를 하나 사용을 했지만 그 입력의 수는 3개였습니다. 그러나 입력의 수가 하나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고, 대신에 프로파게이트 펑션을 만들어줄 때 OR 게이트 대신에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를 사용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따라서 썸을 만들어내는 함수에서 입력수가 하나 줄었다는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들을 통해서 회로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또 점점 가격을 싸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